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고거래 자동차 여행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10분을 갓 넘긴 시간이고, 저는 천안으로 갑니다. 오늘 볼 차는 영상 캡처가 없는데 쉐보레 올란도 수동 모델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도 수동차죠. 저한테 의뢰주신 고객님께서도 수동 매니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뭐 누구보다 더 공감하고 응원하고 그런 입장으로서, 게다가 똑같은 쉐보레 차, 또 고객님께서는 올란도 수동을 타 보신 전력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고, 이 차에 어떤 매력이 있는가 이런 거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시라서 이 차를 고르기에 이르셨고, 전국에 한 대밖에 없어요, 이 차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올란도 수동을 사겠다, 이제 그런 이상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뭐 쉐보레 올란도 하면 뭐 타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차가 타보면 약간 냉장고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냉장고 같아요. 튼튼하고, 얘가 직사각형에 가깝게 생겼기 때문에 뭐랄까요, 공간 활용성도 좋고 좀 투박하지만 이제 구조적으로도 이 직사각형 모양이 단단하잖아요. 견고하고. 그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직사각형과 삼각형이 제일 단단한 구조잖아요. 그 다음 직사각형, 사각형, 단단한 구조라는 거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뭐 가격이나 뭐 연식 이런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뭐 그런 것들은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올란도는 시세 자체가 저렴하고, 지금 뭐 11년식이라서 안 되고 13년식이라서 되고 뭐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점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그걸 막 치열하게 따져 물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만 양해해 주시고, 이 차에 대한 설명은 뭐 대략적으로 드리자면 2.0 4기통 디젤 163마력이죠. 이 디젤 엔진이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동 6단 미션 적용되어 있고, 뭐 저 역시 이 조합, 파워트레인 조합을 운전은 해본 적도 있고 소유해 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크루즈5 디젤을 또 신차 출고했던 적도 있고, 이 엔진에 대한 친밀도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쉐보레 차는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고, 좀 상대적으로 뭐 잘 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익숙하죠. 장단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쉐보레라고 하는 브랜드의 장점과 단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차를 검수함에 있어서 조금의 저항감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5년 오늘이 8월인데 현재 기준에서 친환경차 보급이 이제 뭐 이른바 캐즘이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캐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 틈, 뭐 이런 의미던데, 이 틈,
사방 이렇게 급격한 계곡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개념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쭉 잘 가다가 꾹 쑥 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친환경차 보급이 친환경차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차의 보급이 약간 주춤한데, 제 생각에는 전기차는 어차피 일정 수준 이상 보급이 힘들어요. 그래서 경유차, 디젤차 요즘 지금 유럽에서 다시 스물스물 뭐 유로 7이니 뭐 이렇게 하잖아요. 디젤차도 다시 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아직까지 내연기관을 버릴 수 없습니다. 뭐 어떤 하이브리드 개념이 계속 발전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팔지 않을까. 지금 이제 경유차, 디젤차가 좀 인기가 없는데, 이제 좀 더 하이 테크놀로지, 또 하이테크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디젤차가 또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유량 자동차 매매 단지라고 하는 곳인데, 원래 제가 차를 두고 가서 이제 고객님께서 기장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부산에 차를 탁송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와, 교통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짱구를 좀 굴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고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요즘에는 될 수 있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탁송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탁송까지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탁송 생각하시는 분, 제가 차를 운전해서 가져다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대중교통이 조금 이렇게 제한이 있거나, 또 너무 오지거나, 뭐 동선이 너무 복잡하고 뭐 이러면 또 사실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이제 못 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제외하면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원래 부산에서 천안으로 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버스도 지금 끊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천안 아산역이나 또 천안역이나 가면 되는데, 천안역이 가깝거든요. 근데 거기는 KTX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대가 애매해. 무궁화 5호나 새마을 5호를 타고 가야 되는데 첫 차가 좀 늦어요. 아니, 정확히는 첫 차는 5시 20분 차 구포역에서 타면 되는데 도착을 10시에 하고, 그러면 거기서 차고지까지 가는데 이 날씨에 1.7km, 약 2km를 걸어가야 되는 코스더라고요. 이 날씨에 2km를 걸으면 진이 빠져가지고 저 집에 못 옵니다. 제가 짐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박을 잡았을 때 이제 그런 통박이 나온다. 그러면 실제 가방 메고 발로 뛰어가면 죽습니다. 네, 힘들어요. 그렇게 가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뒤쪽에 일들이 자꾸 밀리거든요.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이게 주행기를 찍어 드리고 싶은데 그 점은 아주 굉장히 아쉽네요. 양해를 부탁드리고, 근데 뭐 큰 틀에서, 큰 맥락에서 뭐 수동 운전은 어차피 뻔한 거거든요. 수동 운전은 뻔해요. 뭐 차의 특성을 막 바꿀 정도는 아니니까. 수동 운전은 저도 지금 타고 있는 수동 똑같고, 이제 엔진도 뭐 기존에 많이 경험해봤던 이제 그런 엔진이고,
이제 이른바 글로벌 GM에서 개발한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동이 보드랍고 뭐 그냥 노멀한 엔진입니다. 네, 아주 노멀한 엔진이에요.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 피에조 인젝터를 적용한 피에조로 한다. 그 델파 인젝터가 적용된 델파 계열 인젝터가 적용된 뭐 그냥 그런 디젤 뭐 무난한 디젤 엔진입니다. 아주 클래식한 흡기 라인이 이제 차량의 전방 쪽으로 향하고 있고, 배기 라인이 엔진의 뒤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냥 고전적인 4기통 디젤 엔진이고, 나머지 차의 모양이나 그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아무튼 지금 가격이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동 운전을 할 줄 아시거나 혹은 수동 운전을 좋아하신다 이러면 아주 좋죠. 네, 아주 좋죠. 그리고 수동 운전이 힘든가? 저는 아주 멜랑꼴랑한 오토 미션보다 수동 미션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저의 생각이 비주류의 생각이니까 수동 미션의 차가 만들어지지 않고 팔리지도 않겠죠. 그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깡통 정도 되면 수동 미션이 있는 차들이 많았는데, 아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투싼이랑 스포티지에도 수동 미션이 있었잖아요. 아반떼는 말할 것도 없고. 좀 수동 미션 좀 판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직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없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슬퍼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경차도 안 나오고, 죄송합니다,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경차 모닝이 수동 미션 타나? 그러니까 이제는 수동 미션을 못 구해요. 정말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이제 뭐 유럽에서도 오토 미션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죠. 판매량에서. 이제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 건데, 그렇다고, 왜냐하면 뭐 오토 미션이 정말 기술적으로 완벽하냐, 저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저는 오토 미션 100% 만족을 못해요. 오토 미션이 100% 만족스러우면 수동 미션 찾을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정비 비용까지를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뭐 요즘 현대 6단 미션 괜찮던데 8단 미션 안 괜찮습니다. 뭐 DCT 미션도 따지고 보면 수동 미션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기준에서는 그 정비 요소가 뭐 수동과 다를 바 없거든요. 이른바 이제 클러치 팩 교환 같은 거 해도 뭐 별로 수동 미션보다 비싸게 받을 만한 것들은 별로 없는데, 너무 비싸게 그렇게도 얘기하기 힘든 게, 지금 스타렉스나 포터 이른바 구라치방이라고 하죠. 클러치팩 교환하면 부품값이 비싸요. 그래서 비싸, 뭐 100몇십만 원 한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부품값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하네요. 아니, 아침부터 차가 많네. 그나저나 이 내비가
정신을 못 차려. 정신 차려. 네, 현풍입니다. 여기도 보면 아침부터 습도가 높은지 또 일교차가 큰지 부연 이른바 안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엄청 깔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엄청 더울 것 같아요. 앞에 차 흔들흔들 하시네. 졸음운전 아니면 뭐 핸드폰 보고 계시나 보네. 그러실 수도 있죠 뭐. 오늘 날씨 좋다 그죠? 여기는 경북 상주시고요. 내서면입니다. 조금 더 가면 속리산역에서가 나오는데 거기 잠깐 들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신차들이 어디론가 가네요.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가고 있는 거겠죠. 팔리세이드랑 제네시스랑 뭐 이렇게 가네요. 저기 앞에 위장 패턴에 있는 차는 2세대 넥소거든요. 잠깐만. 저기 2세대 넥소랑 저기 신차 넥소 뭔데 이거 둘이 만났네. 물 뿌리면서 가네. 참 진짜 웃긴다. 그럼 이것도 이제 물 뿌리면서 가는 거 보니까 저것도 수소차의 넥소거든요. 근데 왜 위장 패턴을 다니지? 저기 신차가 버젓이 출시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한테 물 뿌리면서 갔어요. 넥소가. 제 생각에는 이제 도로 테스트용인 차 같은데 이제 위장 패턴을 한번 했는데 출시 전에는 위장 패턴을 해야 되겠죠. 출시를 했으니 이제 위장 패턴을 하고 돌아다닐 이유는 없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도색을 하려면 귀찮고 번거로우니 그냥 저대로 다니나 보네. 그죠?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저 차가 이제 아직 돌아다닌다는 거는 내구 테스트 같은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저런 것도 다 외주 용역일 건데, 뭐 혹은 연구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데이터 수집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평소에 보기 힘든 모습이네요. 위장 패턴을 가진 차와 똑같은 모델이 신차로 실려서 캐리어로 탁송 가는 모습. 재밌네요. 아무튼 저는 이제 속리산 휴게소로 접근하고 있고요. 여기는 하행 하서 휴게소네. 날씨는 좋습니다. 자, 이제 속리산 휴게소 조금 더 가면 경부 고속도로랑 합쳐지고 그럼 이제 천안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들러서 화장실 좀 갔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넥소는 그냥 가네. 사고가 되게 많이 나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래판도 막 만들어 놓고. 아우, 여기 시원하네. 여기 눈도 자주 오더라고요. 차들이 평소보다는 좀 많네.
화장실이 저 끄트머리에 있거든요. 여기는. 에어컨을 끄지 말고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에만 갔다 오면 되니까. 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저기 EV 충전소는 다 아이오닉 5들이 있네. 레이도 한 대 있고, 어우, 무쏘 EV. 무쏘 EV 맞나? 아니? 저 뭐지? 쌍용, 죄송합니다. KGM 모르겠다. 저 솔직히 관심 있는 차가 아니라서. 이제 급속 충전료가 엄청 비싸졌잖아요. 참, 잘 모르겠네. 자, 이제 고지가 눈앞입니다. 이제 91km 남았습니다. 저기 오는 더블캡 화물차는 미군이 운전하는데 운전 더럽게 하네. 저거 보니까 딱 미군이 타고 있거든요. 운전을 엄청 더럽게. 저 남바가 미국 남바고. 자식들이 남의 나라 와가지고 행실을 똑바로 해야지. 자, 이제 천안으로 빠집니다. 아까 진화 유랑자동차 매매단지가 저기 초입에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대중교통이 나쁜 거지? 이해할 수 없네. 제가 네이버 지도 가지고 경로를 봤는데 그 근처로 가는 버스가 없어요. 2km를 걸으라더라고. 말입니까? 이 날씨 2km를 어떻게 걸어가? 아무리 운동 걸어다니는 거 좋아하는 저지만 가을 겨울 같으면 걸어갈 수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천안도 대중교통이 막 그렇게 썩 촘촘히 있진 않은가 봐요. 버스가 노선이. 아니 저기 휘황찬란하게 저 아파트는 으리으리하네. 그러네. 개인적으로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버스 경로가 그럴까? 이런 동네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앞 차들은 안 가시는 거지? 좌측 방향. 알았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하하. 어쩔 수 없죠. 돌아가지. 허허. 와, 천안도 으리으리하네요. 근데 여기도 부산 못지않게 엄청 과밀하네. 아파트가 막 다닥다닥 붙었네.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싫어하는, 정말 진짜 다닥다닥 붙은 아파트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어우 싫어. 몸서리가 쳐지네. 아무튼 으리으리하네요. 여기도 또 촌동네와 뭔가 도심이 결합되어 있는 뭔가 하이브리드 도시 같네. 경기도처럼. 경기도가 그렇더라고요. 시골과 도시가 공존하는 그 어딘가에 그런 것들. 판매자분 연락 왔는데 조금 먼저 도착하면 좀 기다려달라고 하시네. 기다리는 거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차만 좋으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만 좋으면 돼요. 방금 유턴하려고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역주행을 해가지고, 아니 제 유턴 자리 제가 아니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유턴 자리거든요. 근데 방대편 아줌마가 유턴 들어와가지고, 물론 1차적으로 그 운전자분이 잘못한 거지만 여기 LPG 충전소인가?
LPG 넣고 가야 되겠다. 잘못한 거지만 저렇게 헷갈리게 하면 안 되죠. 헷갈리게 원인 제공을 한 게 잘못이지. 천안이 LPG가 싸더라고요. LPG 충전은 항상 충전소가 눈에 보이면 넣어야 됩니다. 어디 멀리 다닐 때는 필수입니다. 물론 휴게소에 LPG 충전소가 어디 가면 다 있는데 LPG는 가격이 저렴한 곳과 저렴하지 않은 곳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 여기 아니다. 여기는 전시장인데 잘못 들어왔어요. 잠시 후 유턴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나가는 곳이죠. 길을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놨네. 잠시 후 우회전.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천안이 호두과자가 유명하잖아요. 어디 가도 호두과자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여기 진입로가 좀 위험하네. 너무 고속으로 온다, 차들이. 저 같은 타지 사람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장. 잠시 후 터널입니다. 천안 터널입니다. 5km 더 가야 돼요. 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 하겠네. 첫 번째로 부산에서 천안 가는 버스 하기가 없을만 하지. 부산에서 뭐 서울로 가면 같이. 이 차는 뭐야? 아, 진짜 보세요. 뭐 부산 운전이 뭐 어떻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디 가도 운전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부산이라서가 아니고 서울이라서가 아니고 천안이라서가 아니고 어디 가도 저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부산에서 천안에 버스 타고 오는 사람이 적은 거는 오케이, 인정. 그죠? 뭐 노선에 없어질만 하긴 해요. 뭐 또 기차가 있으니까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인정하고. 근데 천안에서 저기 또 좌회전 가야 되네. 못 가겠는데. 또 유턴 받아야 되나? 아니, 길들이 여기서 약간 너무 좀 제가 바보지 뭐. 저기서 진입하고 바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네. 어쩔 수 없죠. 억지로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 없고 돌아가면 됩니다. 항상 내가 가야 될 길을 지나쳤다, 돌면 되죠. 가서 유턴 받고 좌회전 받고 하면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막 아파트가 막 병풍처럼 서 있는 근대화된 도시처럼 보이는데 이해할 수가 없네. 물론 제가 뭐 이해 안 해도 상관없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저는 무리하지 말고 저기 이 교차로를 지나서 유턴 받아가지고 가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여기가 천안대로입니다. 여기는 이제 중고차 단지가 요 능선자라고 해서 저 뒤쪽으로 있죠.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도 됐던 것 같은데. 자, 이 동네에서 뭐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가야죠. 그냥 천안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면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왔었어야 되나? 아, 참. 근데 이게 또 그 천안역에 그때 제가 와가지고 여기 저기 와본 적이, 그때 걸어와 본 적이 있었거든. 버스가 안 오더라고요. 아,
진짜 항상 예상하는 것보다 다른 변수가 항상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필요 없고 차만 좋으면 돼요. 차만 좋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전방에 버스 버스에 주의하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여기 버스가 많이 안 다니네.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버스는 후방입니다. 그쵸. 높이 시내버스가 잘 안 보이고 그냥 다 일반 차들이네. 그렇더라고요. 이 천안에 시내버스 노선이 촘촘하지 않아. 참 이런 거 보면 서울하고 다르죠. 서울은 너무 많고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맨파워죠. 즉 사람 인구가 적으니까 인프라 자체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거의 다 왔어요. 여기는 가장 최근에 말리부 보러 왔었던 곳이 거기 맞나? 약 1km 전방에서 우회전. 거기 맞을 거예요 아마. 그때 안 사고 이제 돌아갔죠. SK 렌터카 오토 옥션. 이제 중고차 시장도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가진 거대 자본들이 여기도 이제 중고차 단지 만드는구나. 중고차 단지인지 뭐 경매장인지 모르겠지만 그쵸. 저런 것도 전부 저런 자본은 막 대기업 자본 아니면 힘드니까 SK 렌터카 해서 만드나 보네.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저 버스가 안 다니나 보네. 저번에 그 말리부 보러 온 데 맞네요. 연락하고 왔습니다. 예? 연락하고 왔습니다. 예. 네. 이런 곳이 차 보기는 좋은 환경이죠. 저쪽인 것 같은데. 그러네. 그나저나 고객 주차장이 따로 있지 않군요. 저기 있다. 간판이 보이네요. 주차를 여기 어디 해도 되겠지. 일단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죠 뭐.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차는 일단 안 보입니다. 일단 잠깐 여기 대놓을게요. 조금 기다려보죠. 저번에 여기 어디서 차 세워놓고 차 본 기억이 나네요. 그때 막 차 빼달라고 어디 세우셨어요 뭐 이런 그런 말을 뭐 한두 번 들어봐야지. 일단 차 빼달라면 빼주면 되고요. 네, 올란도가 보이진 않네. 날씨가
아주 맑습니다. 어우. 참 동네가 경치는 좋아. 이 우리나라 중부 지역이 보면 경치가 참 좋아요. 그건 인정입니다. 아유, 이 야외 매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차네요. 콜로라도. 우리나라에서 타기 좀 크죠? 차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차가 좀 길죠? 정찰제 판매 실시. 그죠? 모든 게 다 정찰제면 좋은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찰제가 참 힘들지. 올란도, 저기 있네? 저 차인 것 같은데? 보면은. 아, 아니네. 번호가 다르네. 야, 날씨 하나는 기가 막힌다, 그죠? 어떤 하와이 이런 하늘 같아고. 물론 전 당연히 하와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요. 아, 여기 저 뒤에 저 녀석인가? 올란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니네. 아, 어디 있겠죠? 저기는 유리 사장님께서 유리 복원을 하고 계시네요. 생각보다 이 복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실내 복원, 시트 복원, 가죽 복원 등등등등. 뭐 당연히 유리 복원도 많고. 아이고, 햇볕이 엄청 세네. 아, 차 안 가지고 걸어왔으면 2km 걸어왔으면 죽음이네요. 죽음. 너무 덥다. 벌써부터 진이 빠지는데. 사장님 오고 계신다고 하니 기다리는 동안 배가 고프니까 제가 싸온 도시락 계란을 좀 먹겠습니다. 아니, 언제 오시는 거야 지금? 어제도 미리 여기 온다고 얘기했고, 아까 오면서도 도착 1시간 반 전에 몇 시에 도착한다고 했고, 도착했을 때도 문자 보냈을 때 오고 있다 했거든요. 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네. 근데 뭐 스트레스는 안 받습니다. 이제 하도 뭐 많이 겪어본 상황이라. 말씀드린 대로 차만 좋으면 돼요. 판매자분이 도착하셨어요. 뭐 늦어서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은 기대도 안 하지만 아무튼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말씀드린 대로 차만 좋으면 돼. 차를 가지고 오신다네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촬영을 다 하긴 힘들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 차 오네. 네, 이 차고요. 오늘 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에 출고된 올란도 2.0 디젤 LS 일반형이고요. 주행거리는 15만 8천 km, 판매 가격은 320만원입니다. 보험이력은 소유자 변경 7회에 내차 피해는 1회에 15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앞펜다 교환이 있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상에 뭐 누유나 이런 부분은 체크되어 있지 않고 그냥 뭐 누수 뭐 이런 거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력 조회를 해보면 충남 당진에서 개인 출고하셨고 신차가 2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16년에 신평공업사가 저기 당진인 거기인 것 같은데, 헤드램프, 전후 핸더, 관련 부품 교체, 관련 부품 수리, 프론트 도어, 그 다음에 리어 도어,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로 갔네. 그렇게 갔다가
2018년도에 롤리필터 교환 10만 킬로대 앞쇼바 교환 등등 뭐 브레이크 패드 같은 거 교환이 있고 11만 8천에 오일 교환 이력이 있고 12만에 크러치 산발이 교환했고 이런 건 좋죠. 14만에 뭐 라이트 등등 일단 14만에 라지에이터 라바 상하 냉각 수술이 했네요.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14만에 옐로필터 어셈블리 TPF 인터콜 호스 TPF 첨가제 그러니까 클리닝을 했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15만에 배터리 교환했고 그래서 정비는 좀 하고 타셨던 차로 보입니다. 부천으로 대구로 갔다가 부천으로 가고 15만원 엔진오일 세트 인천으로 갔다가 헤이딜러 네, 뭐 수리 다 해놨다 해서 헤이딜러에서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쪽 부분은 좀 소리가 있는데 크게 뭐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도 소리 한 적 있죠. 여기 거미들도 보이고 뭐 이런 차의 특성상 또 여기 매장의 특성상 벌레들이 많이 끼는 곳이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소리 있네. 가격이 뭐 가격대가 있으니까 여기 뒷도어도 소리는 들어보이고 이 색이 막 많이 눈에 띄가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도 소리가 좀 뚜껑이 꼈네. 뒷범버도 소리가 있고 여기도 차가 소리는 있어 보입니다. 여기도 뻑뻑해. 등화리 하나가 나갔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여기는 여기 더블디를 한번 뿌려보자. 아, 더블디 뿌리면 녹을까? 아무튼 굉장히 뻑뻑하네. 여기는 뭔가 업무용으로 쓴 것 같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도 깨져가지고 있네요. 이제 올란도 타는 차가 분들이 다들 또 업무용으로 많이 쓰니까 차를 차의 가격대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보고 외관을 먼저 살펴보면 이쪽 소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햇볕이 밝아가지고 여기 필름이 좀 일어났고 여기는 뭔가 락카칠 같은 걸 했네요. 복원했네, 칠했네, 그죠? 너무 해져 있었겠죠? 그래서 외판 소리가 생각보다 좀 있다.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기본 경정비를 좀 잘 해놓지 않았을까? 누군가 앞사주가 틴팅을 새로 한번 했네요. 그거는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용감이 여기저기 있네요. 있기는. 그리고 문도 굉장히 뻑뻑해요. 실내는 이제 클리닝을 해서 깨끗한 듯하고 문제가 교환을 하면 그러진 않네.
햇빛이 진짜 너무 뜨겁다. 그래도 물은 한번 뿌려 놓으셨네. 이 실리콘 도포를 하는 이유가 이런 기밀 유지 때문에 하는 건데, 여기는 실리콘이 깨졌다 그죠? 여기도 깨지고 겁나 덥네. 여기는 좀 면짝을 한번 풀긴 풀었었네요. 오른쪽 앞에는 확실히 교환이 맞고, 실내는 의외로 그러니까 이제 짐칸 말고 실내 자체는 의외로 깨끗하긴 합니다. 여기는 뭐 사용감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여기는 시트 커버죠. 천정도 뭐 사용감이 좀 있긴 한데, 이 정도는 뭐 그냥 차만 좀 건강하다면 기계적인 상태가 그냥 실외에는 뭐 그냥 어쩌겠노,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 휠은 뭐 아주 험하지는 않습니다. 패드는 아직 쓸만하고, 타이어도 아직 괜찮아 보이네요. PS3에 뭐 괜찮습니다. 이거 뭐 하체는 아직 수리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역시나 앞뒤 범버 모두 수리는 있고요. 뒤에 패드도 뭐 많이는 안 남아있지만 그냥 뭐 적당하네요. 타이어가 약간 지금 경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데 보면 좀 더 한 1년 이내에 갈아야 됩니다. 이거는 18년 타이어인데, 타이어 트레드 잔량을 떠나서 갈아줘야 됩니다. 이런 데는 사용감이 있죠. 좀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외관을 좀 둘러보면 여기저기 수리한 흔적이라든지 이런 칠 들어간 흔적, 그런 거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이래서 도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램이 벗겨지고, 안에는 이나 시트지 같은 거 붙여놨죠. 그래서 보면 이 트렁크를 보면 캠핑용으로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캠퍼들이 쓴 것을 알 수 있고, 돌이켜보면 이것도 다 캠핑용으로 쓰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문 열어놓고, 트렁크 열어놓고, 이렇게 해풍 같은 걸 맞았나봐요. 그러니까 여기 부식이 생겼잖아요. 그런 거 보면, 바닷가 같은 데서 해풍 좀 맞았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트렁크 천정을 보면 여기 루프 캐리어 장착했다가 뗀 흔적이 있습니다. 보이죠? 띠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래, 캠핑용으로 썼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는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뭐 담배 냄새까지는 안 나요.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는 일단 스티어링 휠은 그 스티어링 커버를 썼었나봐요. 거의 신차 때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사용감이 적죠. 디스플레이 패널은 괜찮고, 이런 패널들은 오히려 깨끗해요. 기어봉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원래 커버가 없나? 있었던 거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피스를 받았는데 뭔가를 설치했었던 흔적이 있고요. 그 다음 대시보드 괜찮고, 주방 센서 거리 감지 달았고, 요런 이제
때는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때는 청소하면 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그런데 때는 좀 보입니다. 그죠? 이런데 B필러, 그다음 선정 저런 부분 때는 군데군데 있고요. 여기도 보면 때가 있고. 그래도 차가 그렇게 많이 험하진 않아요. 이 정도면 많이 험한 건 아니라서. 사이즈는 늘어났네. 또 패널도 썬팅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한 것 같고, SK 필름이더라고요. SK 필름. 2열은 뭐 사람이 많이 쓴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2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캠핑용으로 썼겠죠. 캠핑용으로 쓴 것 같고, 이걸 한번 타보면, 이런 이제 때 한 부분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냥 하고, 커버를 씌워놔서 그런지 뭐 특별한 건 없고, 이 천정은 확실히 좀 지저분합니다. 등은 LED로 뭐 했고, 여기 손자국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이 차에 뭐 가격을 고려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나 이거 너무 지저분한데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클리닝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고 이제 이런 거 봐도 확실히 2열은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차는 가정용으로 쓴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두 사람이 캠핑용으로 쓴 거나 혹은 업무용으로 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트렁크 좀 사용감이 월등하거든요. 실내 요 1열 2열보다는. 근데 이제 사실 이 차의 목적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리고 문짝은 뭔가 보면 항상 좌우 대칭을 해서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사실 교환의 흔적까지는 없는데, 요 조수석도는 교환에 의심됩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성능점검장에서 교환이 나올 만한 정도는 아니다. 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차가 주행거리에 비해서 사용감이 많다라고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냥 소소하다. 오히려 실내는 생각보다 깨끗한데,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런 땡볕에 흰색 차의 도장면을 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장 보닛은 필요 없고요. 그리고 도장의 수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상대적인 수치로 판단해야 되고,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쪽 면은 수리가 없습니다. 이쪽 면은 수리가 없고, 안쪽에 이너 패널들도 문제가 없습니다. 루프도 흔든 건 없고요. 자, 트렁크는 한판 도장을 했네. 자, 오케이. 자, 이쪽이죠. 이쪽에 판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꿍 때렸나봐요. 그죠? 여기는 판금을 했습니다. 트렁크는 부분 판금.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쪽 뒤쪽에 충격을 받았네. 이런 경우는 밑에 엎드려서 이쪽 안쪽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루프 라인은 또 괜찮고, 안쪽에도 이너 패널까지는 안 건드렸어요. 그리고 이쪽 면은 다 수리가 있습니다. 그죠? 실이 두껍죠.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수리가 있다. 여기는 교환이죠. 정리하면 저쪽 면은 아니고 트렁크부터 오른쪽은 다 수리가 있다. 이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안쪽에 수리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격은 다친 차가 아닙니다. 그 점은 한편으로는 다행이네요. 그리고 현대차보다 이 웨더 스트랩 몰딩이 좀 더 두껍고 견고한 하드 타입입니다.
반대쪽은 뭐 소리가 없으니까 안 봐도 되죠. 네, 제가 제 차에서 WD를 좀 뿌려줬거든요. WD를 쇼에다가 근근하게 뿌려줬는데 어때요? 소리 안 나죠? 이런 번호판 뜨는 거 소리 하나도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게 전차주군의 성향이죠. 사실 여기 이런 부분도 WD 뿌려주면 부식도 예방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일단 뭐 전차주의 성향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엔진룸 볼게요.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외관이 와 험하다, 차가 왜 이래, 이렇지는 않습니다. 실내도 담배 냄새나 이상한 그런 냄새는 안 나고요. 타이어는 이제 트레드웨어 자체는 50% 이상 남았는데, 타이어가 앞 타이어는 21년산 타이어고 뒷 타이어는 18년산 타이어고, 뒷 타이어는 1년 안에 교환해줘야 되고, 패드는 아직 한 30% 내외로 더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앞범버랑 뒷범버 소리 있고, 저 뒤에 휀다도 한번 보죠. 자, 보시면 보이잖아요. 뒤쪽에 이제 플라스틱 범버 안에 브라켓은 보면 수리된 걸 볼 수 있고, 이쪽에 펜다 이쪽을 때렸으니까 뭐 딱히 수리 흔적은 없고, 약간 차체는 뭐 부식까지는, 왜냐면 여기 전착 도장이 기본적으로 살아 있거든요. 그래 전착 도장이랑 뭐 프라이머 이렇게 층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하도, 그 다음에 상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단 하체 부품은 뭐 교환된 흔적은 없네요. 하체는 교환된 흔적이 없고, 뒤쪽에 뭐 특별히 뭐 우려될 만한 부분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거미줄이 좀 있어서 그렇죠. 대신 여기가 그만큼 공기가 좋다는 뜻입니다. 뭐 머플러도 괜찮아요. 저기 약간 머플러가 끄트머리가, 끄티가 좀 찌그러졌는데 어디 미쳤나봐요. 자, 기대되는 엔진룸입니다. 일단 엔진룸이 아주 지저분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골격이 중요하겠죠. 뭐 이런 부분들 괜찮아요. 세월에 의한 먼지나 약간의 부식들, 그 다음에 때들은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차는 말씀드렸다시피 흡기란이 앞이고 배기란이 뒤쪽입니다. 뒤는 오일 필터가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인젝터, 이제 엔진 커버에 면이 새어나온 흔적도 없고, 인젝터 홀도 4개 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진공 펌프나, 그 다음에 고압 펌프 쪽에 일단 뭐 연료나 냉각수 관련 수리를 했었으니까, 그쵸. 냉각수 라바 호스가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냉각수 라바 호스가 좀 깨끗하고, 이게 PCV 밸브에 여기 오일을 맺히는 거는 특히 정상적인 거라서 괜찮고, 상부 단박 하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오일 레벨도 완전 정량에 있습니다. 엔진오일 색도 괜찮고, 냉각수도 정량이고, 그리고 여기 그것도 알카리성입니다. 배터리는 대략 수명이 30%, 저항이 약간 내부 저항이 늘어나 있네요. 쓸 만큼 쓰다가 갈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괜찮고, 전압은 차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일캡도 특별히 이상은 없고요.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머플러 끄름은, 와 아이고야,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와, 이건 DPF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야,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는데, 이거. 저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젝터가 문제가 있던지, 흡기 매니폴드가 깨졌던지, 터빈에 문제가 있던지, 시동을 걸어볼게요. 아, 얘는 열선이 없구나. 호시액은 잘 나오네. 후방 카메라. 네, 있는데 흐리네. 블랙박스는 들어오고요. 아하. 뒤쪽에서 센서도 잘 작동하는데 거리계도 잘 나오고요. 기어는 이 유럽식 기어의 느낌으로 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넛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립도 잘 예, 작동하네요. 빅뱅의 노래입니다. 맨정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극동방송 잘 되고 0278번님, 저는 암투병 8년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고 건강해지면 주님 사명 감당해야지 하고 미뤄왔던 사명들 이제는 그 이 모습 이대로 일단 내비는 잘 되고요. 스티어링 느낌도 유압식인데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진동이나 소음 자체는 괜찮아요. 엔진 소리 자체도 파워 스테링 펌프가 약간 살짝 이유가 있습니다. 네, 글로벌 가스가 심하게 나온다거나 배기가스가 어디가 새어나온다거나 그런 건 못 느끼겠습니다. 아, 이 전동 접이가 안 되는구나. 야, 충격인데. 전동 접이가 안 되네요. 사이드 미러는 잘 되고. 아, 전동 접이가 안 되다니. 유리. 틴팅 필름은 시공한 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던지 그거 하네요. 약간 색이 바랬네. 근데 뭐 다시 시공을 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커튼 이상 없고요. 등화르는 뒤쪽에 플레이트 등 빼고 잘 들어오고요. 바닥에서 장갑은 제가 버릴 겁니다. 다 끝나고. 네, 뒤쪽 열선은 잘 살아있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사이드미러 열선은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에어컨도 시원하게 다 나옵니다. 네, 히터도 양쪽 다 정상 온도로 나옵니다. 자, 진단기 보겠습니다. 어마야, 고장 코드가 와 이리 많이 뜨노. 하하, 그렇지. 자, 원인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에어플러그 1번, 2번, 4번 나갔고, 인테이크 에어 매니폴드 컨트롤 액추에이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흡기 매니폴드 바꿔야 돼요. 이게 이러니까 저렇게 매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센서 1번, 산소 센서 나갔습니다. 에헤이. 이 부분은 캡처를 했어요. 자, 컨트롤 모듈은 충전 전압이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냉각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흡기 매니폴드 압력이 지금 인테이크 매니폴드가 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 갔어? 여기 보면 이제 공기 유량 자체는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흡기 매니폴드가 가벼운 매니폴드인데 그걸 제어하는데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거죠. 일단은 어찌되었건 간에 그게 저 머플러 검댕이의 원인일 수도 있고 간접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수리할 때가 있다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시운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젤이 치명적인 게 매연인데 저 검댕이가 너무 걸리네요. 일단은 크러치는 잘 붙어요. 오케이. 하체 가리는 한 번도 없는데 하체는 오케이. 컨트롤 부싱 뭐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 2단계가 기네. 하체는 좀 단단하긴 한데 아직 괜찮아요. 차량 출력도 이 정도면 정상인데. 주행감은 훌륭해요. 와, 근데 차 짱짱하다. 좋다. 클러치도 아주 쫙쫙 잘 붙고 주행 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오케이, 돌아가서 정리하죠. 컨트롤한 부싱은 약간 유격이 느껴지네요. 그래도 아직 정비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차는 스트레스 없이 출력이 잘 나오고 앞으로 잘 가고 잘 삽니다. 일단 열차는 두 개 다 있고 혹시나 하나는 배터리가 나갔네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뒤쪽에 머플러 매연 나오는 거는 현재 진행형인지 아닌지는 100%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거 세척을 해서 머플러도 좀 씻어가지고 봐야 되고, 현재 고장나 있는 부분 뭐 예열 플러그야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일단 흡기 매니폴더 저 부분을 수리하고 그러고 나서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매연이 저렇게 현재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나왔던 매연에 의한 흔적인지, 그쵸? 그걸 봐야 되고, 과거에 나왔던 흔적이라면 다행이고 일단 흡기 매니폴더는 교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가 좀 흐리죠. 그 부분도 뭐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될 것 같고, 외판 소리는 뭐 알고 왔고, 나머지 정비할 부분은 하체는 아직 괜찮아요. 에어컨 잘 나오고 히터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용감인데 주행감은 좋아요. 주행감은. 그러나 엔진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흡기 매니폴드 수리하는 게 이것저것 하면 한 돈 100만 원 들 것 같은데,
근데 제일 찝찝한 게 저 모플렉 그 얼음이에요. 저거는 정상은 아닌데. 아, 그쵸. 굳이 저렇게 하이 리스크를 가야 될까 하는 점이, 저로서는 약간의 걱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 가지고 와서 수리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수리해서 산다 생각하면 그러나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덮어놓고 일단 어떡할래 하면 일단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나 다른 분들한테.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너무 덥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